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재활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론 영상이고요. 주제는 자골신경 증상의 발생 기전입니다. 일단 과거에는 통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자골신경 증상이 뭐냐면 자 1번 이제 신경통이겠죠? 아픈 거. 2번 감각 이상. 3번 이거는 이런 게 있어요. 두려움 회피 반응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려움 회피 반응으로 인한 힘 빠짐.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증상이 주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자골신경은 이제 해부학적인 형태로 보면은 엉덩이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골반 쪽이 있다 그러면 여기 뭐 근육이 있겠죠. 근육이 있으면 위쪽에서는 요추 4번, 5번, 그 다음에 천추 1, 2, 3 다섯 가지의 신경 가닥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제 자골신경이고요. 이게 나와서 허벅지 앞쪽을 제외한 뒤쪽, 종아리, 발, 정강이 뭐까지 다 가는 신경이 자골신경이에요. 자골신경에서 왼쪽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앉을자입니다. 좌골이라는 형태가 여기 있거든요. 앉을자니까 엉덩이 쪽에 있는 신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엉덩이 쪽의 신경인데 분포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엉덩이에서 나와서 허벅지 내지는 정강이, 종아리, 발까지 쭉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기까지 분포가 되는 신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골신경 증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병원을 오시니까 아파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 신경통으로 많이 오시고요. 2번은 감각 이상해요, 느낌 이상해요, 내 다리 같지 않아요 뭐 하는 형태로도 오십니다. 3번은 횡단보도 뛰다가 갑자기 주저앉아요,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이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환자분들한테 두려움 회피 반응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본능적인 반사예요. 반사가 어떤 거냐면 바닥에 맨발로 걷다가 압정이 내가 느껴지면은 점프를 하거든요. 곧장 탁 뛰어요. 안 밟아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게 닿았어요. 바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손을 떼버려요. 결국 뭐냐면 이게 반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통증을 회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사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본능이에요. 본능. 안 다쳐야 되니까 살려고 하는 본능이거든요. 근데 본능을 발휘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힘을 줬더니 아프네, 힘을 주지 말자로 이제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빠짐이라는 것도 생겨요. 자, 근데 이제 이때 특징이 뭐냐면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형태의 다리 신경통이 있거든요. 다리 신경 증상. 신경 증상이 거의 대부분 다 디스크라고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멀쩡한 MRI를 가지고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모르겠다는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지긋하게 있으신 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퇴행성 변화가 좀 있고 디스크도 망가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MRI 찍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은데 안 좋으니까 자골신경 증상에도 불구하고 자골신경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야라고 결론을 내리시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골신경 증상이 왜 생기냐 이거부터 일단 아셔야 되는데, 자,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러져 가지고 뭐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방사통이라 그래요. 후관절이나 디스크에 대한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연관통이라 그래요. 그럼 방사통과 연관통도 다리로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허리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 쪽에 혈관도 있죠. 혈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혈관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방사통, 연관통, 혈관통, 자골신경통 다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분을 하지 않는 곳이 되게 많다인 거예요. 혈관통이면 혈관적인 형태로 되니까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통증이 증가되겠죠. 근데 다리를 안 쓰고 좀 쉬어요. 증상이 없겠죠. 그 다음에 방사통은 전형적인 허리 쪽 증상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눌러졌을 때 허리에 대한 회전 움직임이나 옆으로 꺾이는 굴곡 움직임이 일어나면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겠죠. 연관통은 후관절에 대한 통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쉬면 그냥 좀 좋아지고요. 허리를 쓰면은 나빠지고, 특징은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방사통, 자골신경통, 혈관통은 다리 쪽의 통증이 더 주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골신경 증상에 대해서 발생 기전을 아셔야 되는데, 방사통, 연관통은 허리, 혈관통은 다리에 대한 혈관, 자골신경통은 엉덩이 쪽 근육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근육을 잘못 써가지고 근육에 대한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럼 근육에 대한 상태가 나빠지면 근육은 허혈성 조직이 돼요. 피가 잘 안 가는, 딱딱하게 굳는, 이걸 가지고 허혈성 조직을 저희가 통증 유발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마사지하고 풀기도 하죠. 그러면 아프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그럼 허혈성 조직이 되는데, 그럼 근육통이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근육 옆에 심부둥근 쪽에는 뭐가 지나가냐면 신경이 지나가요. 그 신경 중에 대표적인 게 자골신경인 거예요. 그러면 심부둥근 쪽에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근육이 활성도가 높아가지고 사용량이 많아지는데 근육 상태는 나빠요. 그러면은 근육과 신경관계의 허혈성 조직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신경과 근육의 유착관계가 형성됩니다. 엉겨 붙어요. 근육 상태가 나빠서 옆에 지나가는 신경을. 그럼 근육이 힘을 주면 신경통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발생 기전이거든요. 그러면 아, 심부둥근 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줬네. 얘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상태가 나쁘구나.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의 생각들은 다른 분들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온 진단명이 뭐냐면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진단명도 나왔고, 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바뀌었죠. 심부둥근 증후군이라는 형태로도 진단명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진단명, 근육이 문제더라 까지는 이제 생각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자, 이상근이 문제니까 어떤 형태로 하냐면 허혈성 조직의 근육 상태가 나쁘니까 유착관계 형성되고 신경통이 생겼네. 근육을 풉시다. 이런 형태까지 딱 와 있는 거예요. 근육을 풉시다. 그러면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그럼 이상근을 포함한 심부둥근이 왜 나빠졌어요? 왜 나빠진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때부터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져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육 나쁘네, 풀어주자. 이렇게 이제 뭔가 생각이 딱 흐르고 단편적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상근을 포함한 심부둥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관절 안정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관절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근육들 중에 심부둥근이 하는 역할이 좀 증가됐네? 그러면 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근육이 일을 안 하고 있나? 약해져서? 네. 그러면 고관절 안정화시키는 근육이 뭐지? 그러면 이제 책 뒤지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골근, 중둔근, 대둔근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들은 힘도 씁니다. 힘도 써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대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그래서 운동성은 허벅지 근육으로 대신해서 동작을 만든다. 근데 고관절 안정성은 운동성 근육의 짝힘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심부둥근과 해당되는 근육들, 장골근, 중둔근, 대둔근, 하부 섬유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실제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 안 하네, 나라도 대신하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둥근을 과하게 쓰겠죠. 과하게 쓰니까 근육 상태 나빠지고 근육은 허혈성 조직으로 변화되고 그게 이제 통증 유발점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이 근육 섬유 옆에 갑자기 신경이 지나가면 신경과 근육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신경에 대한 유착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근육 힘주면 아픈 거예요. 근데 검사해도 안 나오죠. 왜? 근육 문제니까.
MRI를 찍어봐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멀쩡한 MRI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벽을 잡고 화장실을 가시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골신경장애 발생 기전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는 뭘 하냐면 고관절에 대한 안정화 기전 있죠?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골근을 주인공처럼 쓰는 훈련을 합시다. 신부등근으로 뺏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동 강도를 낮춥시다. 중등근을 열심히 훈련할게요. 근데 신부등근으로 뺏기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부하를 낮춰서 중등근이 주인공처럼 계속 훈련을 시킬게요. 대등근 하부 훈련을 하겠습니다. 근데 신부등근으로 부하가 뺏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부하를 더 낮춰서 대등근 하부를 우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운동을 계속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재활에 대한 계획을 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골신경통이 발생했다 내지는 자골신경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증상이 발생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현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미는 뭐냐? 고관절 안정화에 대한 근육들이 각각의 역할을 각자가 다 해야 되는데 누가 일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라도 일단 대신하자 하면서 신부등근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신부등근 쪽은 고마운 근육이죠. 고마운 근육. 뭐 풀어주고 달래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근육들은 신부등근이 아닌 다른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르면 결과적으로 현상적인 것만 계속 하겠죠? 결국에는 이상은 마사지, 스트레칭, 풀어주고 휴식 취하세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그러면 활동을 늘리면 스트레스 받는 기본적인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아팠다가 좀 쉬면 괜찮았다가 그런 기간을 몇 년을 그냥 두시다가 이제 너무 나빠져서 일상생활조차도 안 되시는 시점이 되면 그제서야 막 뒤지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어떻게 알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자골신경 증상으로 내지는 골반기저근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진짜 한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운동은 재활로 치료를 해야 된다.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주사, 약 먹고 휴식 취한다고 되는 게 없고 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기능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결국 치료의 방향성을 이해를 하시고 병원을 내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